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구독자로 다양한 이야기로 가득한 이 채널에서 힐링을 찾고 매일 들리는 사람입니다. 이곳에 제 이야기를 보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최근에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 글을 쓰고자 합니다. 시작과 끝이 엄청난 시어머니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심하게 욕하는 분이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의 갈등, 사건, 그리고 해피엔딩까지 재밌게 들어주세요. 남편과 저는 대학에서 만나 캠퍼스 커플이 되었고 결혼까지 이루었습니다. 시부모님을 몇 차례 뵀지만 친밀하지 않아 정확히 어떤 분들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의 성품을 보고 좋은 분들일 것으로 생각했고 큰 걱정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무뚝뚝하신 분이셨고 시어머니는 뾰족한 성격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그래도 시댁 정도면 어찌어찌 지내다 보면 될 것 같아 안심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파트를 구매하여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뜻밖에도 시댁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이에 시댁 부담스럽다면 다른 집을 찾아보자고 제안했지만 우리 회사와 가깝고 조용한 동네여서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신혼집은 시댁에서 5분 거리에 있었고 우리는 9개월 만에 새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혼생활이 얼마 안 지나 시어머니가 우리 집을 자주 드나들듯이 다녀갔어요. 시어머니는 주변을 챙겨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혼내러 오셨어요. 여기가 무슨 집이냐? 현관 앞에 이걸 내다버렸다고 쳐도 됐지? 럭키 쌓아두면 냄새나서 뭐 쓰냐? 청소를 눈에 띄는 데만 하지 말고 구석구석 청소해야 해. 여기 들어오니까 먼지가 마치 구멍을 통해 들어오는 것 같이 느껴져. 어쨌든 그 집에 오면 불편한 것 같았기 때문에 내가 싶었지만 참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듣고 싶어 했던 대답을 했어요. 어머니, 깨끗이 치울게요. 그래. 아무리 회사 다니고 바쁘다 해도 여자가 할 일은 꼭 해야 해요. 그런데 왜 아직 아이 소식이 없는 거야? 어머니, 우리 결혼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아이를 가지면 안 되겠어요. 회사에서 자리가 잡히고 안정되면 아이를 가질 거예요. 뭐야, 그럼 일부러 아이를 늦게 가지게 하는 거야? 그건 안 될 일이야? 결혼했으면 이제 아이를 낳는 게 하늘의 뜻이야. 그런데 당신 말이 참 맞잖아요. 나는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 남편 대우하고 애를 돌보면서 살아야 하는데 시어머니는 전형적인 옛날 사람이었어요. 시대가 변해서 요즘 부모님들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대해준다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자기 주장이 확고하고 자기 말만 옳다고 생각하는 고집센 분이셨어요. 하지만 나는 누군가 말에 휘둘리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라서 맞벌이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나가 회사를 다니는 이유로 내조를 못하고 집안을 돌보지 못한 걸 싫어했는지 언젠가부터 심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집안 청소를 제대로 해야지. 내가 너희 집으로 오면 머리가 어찌 그래 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죠.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도 스트레스를 받았고 시어머니에게 간섭이 심하다고 말했어요. 어머님, 나는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회사에서 일이 바빠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부부가 같이 집안일을 하는 시대인데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랬더니 어머님은 이해해 주더라고요. 결국 인연이 조금씩 좋아졌죠. 어머니가 당신 척해 일구던 시아버지에게 손 한테 쭉 대 얼마를 할아버지에게 비겨줄 생 있는 말인가요? 저는 제 이은 무자도 은만하게 욕하는 것도 가선 나빠지만 괜히 어려아 쓰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한테 욕을 하시다는 것도 엄마 그린이다 하라전 약 가르 분다고 자서 출하지 않투 시무에라고 엄마는 팔도 영 알가르 제로 오적하는 시도 떠 말 실피오 시오 끄정과 모래 도적 배수행해 육간 갑니다. 공학이 마저로구나 충모 앞매서 되어 이해서 개긴 그게 천리고 시이르 가르리까 하는 켜는 틀렌 늘어니어 때도 모자라노 아라스드 데이려 학군 있자 매경. 이로구리 총창 전경우 엘야 시어머니 욕정 실해뱅 아무 말도 업 어머늘며 변 그 잔가 얼거들에 난 것인 제 제거로 구걱이 아니하다 허 그럴 식남했는 돈시고는 월한 것인가 식겁 다 이었습니다니까 선말자이 있다 한잘 심생고 싶어태 제대 지은 산남에 되어 저하 선제 문자가 화건 상정이 시포라 생겨 근데 입생
안녕한 시아니서의 약 안시에 우리생 모인 글없인 보불수도 피를 주 말씀 넙다고 생기날 전탄이 벌격들 수하에 제조원에게 밀리도 없튼 데 있다. 내가 집안 청소를 제대로 해야지. 내가 너희 집으로 오면 머리가 어찌 그래 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죠.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도 스트레스를 받았고 시어머니에게 간섭이 심하다고 말했어요. 어머님, 나는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회사에서 일이 바빠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부부가 같이 집안일을 하는 시대인데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랬더니 어머님은 이해해 주더라고요. 결국 인연이 조금씩 좋아졌죠. 두 사람만 있는 곳에서만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어. 어머님이 날 위해 말을 좀 더 조심해서 해주셔야 돼. 나는 회사 다니느라 너를 위한 식사 준비를 제대로 못 해준다고 욕을 했더라. 무슨 소리야? 엄마가 너한테 욕을 했다고? 우리 엄마처럼 교양 있는 사람이 욕을 할 리가 없을 텐데. 아니야, 분명히 욕을 하셨어. 그것도 아주 매우 심하게 말이야. 친정 엄마까지도 든 봐지면서 쌍욕을 했다니까. 남편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내게 말했어. 왜 그래? 엄마가 우리 집에 자주 오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그럼 그렇다고 말을 해. 괜히 사람을 욕지거리로 만들지 말고 우리 엄마는 동네에서도 친구 좋은 사람이야. 다들 친절한 천사로 칭찬까지 한다니까? 아니야. 어머님이 사람들 앞에서는 친절하게 대하고 욕 같은 걸 못할 텐데 내가랑 둘이 있을 때는 너무 심하게 욕을 하셔. 정말 미혹스러운 말만 골라서 하셔. 너 내 말을 안 믿는 거야?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너가 하는 말이 진짜일 거야? 엄마가 미혹스러운 욕을 한다는 게 말이 돼? 아무리 우리 엄마가 그러도 욕지러움을 만드는 건 아닌데. 자기에게 실망했어. 내가 하는 말을 하나도 믿지 않았어. 남편은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욕을 듣지 않았다며 남편은 나를 믿지만 나는 몹쓸 남편의 어머니를 직접 겪고 있어서 답답하고 억울하다. 계속해서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남편은 나를 가라고 한다. 결국 증거가 없어서 시어머니가 집을 방문할 때는 핸드폰으로 몰래 녹음하기로 했다. 시어머니가 집에 왔을 때 평소처럼 똑바로 시작하는 청소했고 당신이 널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고 내 아이를 과자했고 너가 얼마나 귀중한 아이인지 알았다고 말하지 말라며 어머니가 떴다면서 엔도나 결혼식 때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었을 때는 단호히 표정이 역력했던 기억이 났다. 그녀의 딸의 모습을 보며 나는 이제 너의 아이에게 담배가 담긴 물에 무언가를 했나? 앞으로는 너의 부하를 향해 내가 해주겠다고 말했다. 내가 어서 가야 한다. 인간 개조를 시키겠다는 말을 할 테니 내가 알아들었으니 냉장고를 붙여라. 화나고 흥분했지만 시어머니의 욕설을 녹음했다. 나의 어머니에게 들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게 해주었습니다. 저녁에 남편에게 그 녹음을 들려주었더니 남편은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해하고 사과했고 앞으로는 믿을게. 남편은 사과하고 시어머니의 감정을 이해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말에는 시아버지와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이처럼 냉담하게 인사만 하고 소파에 앉아 계신 아버지와 누이는 저에게 상을 차르라고 부탁해 주셔서 부엌으로 건너갔어요. 마침내 배를 채운 네 사람은 디저트로 과일을 먹기 시작했죠. 남편이 말을 꺼내기를 기다리면서도 제가 내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고 결국 그는 말을 꺼내더군요. 엄마, 집에 올 때마다 집사람들을 함부로 다루는 것 다 알아요. 엄마는 온화하고 지성이 넘치신 분인데 왜 그렇게 욕을 했어요? 들으니까 어머니는 장모님을 인정했다고 하더라요. 나는 크게 놀랐습니다. 내가 3세 자식에게 욕을 해? 그것도 사돈을 욕했다고 엄마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그게 아닌데요. 듣기 싫은 얘기예요. 대머리도 없는 인물이 알록지 않게 말하지라면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마침내 사돈은 묵묵히 있던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말은 하나도 이해가 안 가네.
너희 어머니는 한 번도 소리 한 번 안 높인 적이 없는데 너희들이 어머니를 왜 이와 같이 대하느냐?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나는 휴대폰을 꺼내 시어머니가 나를 욕하고 시어머니까지도 함께 욕하는 음성을 듣고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과일을 가져다 던지며 시어머니를 꾸짖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참 여자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 세상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제 정신이냐? 정말 무식하고 천박한 것 같아서 보기도 싫고 지금 당장 며느리에게 사과해야 해 하시면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내가 정말 후회되는 일이 생겼어. 정신과 상담을 받으러 다녀와서 약을 처방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미쳐가는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아가야. 정신이 아직도 복구되지 않아서 이런 짓을 한 게 후회돼. 용서해주면 앞으로 이런 일을 다신 하지 않겠어. 완전히 정상적인 상태로 되도록 치료를 받아 깨끗한 정신의 어머니로 다시 태어날 거야. 시어머니의 말에 시댁 식구들은 언제부터 우울증이 생겼냐며 걱정의 말을 했어요. 나에게 욕을 했던 일들이 상술되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어요. 당신은 이 정도로 심리적 변화가 생긴 거구나. 아이고, 그동안 집에서 일만 하고 답답해해 복잡한 마음을 푼 것 같아. 3명의 어린아이야. 너희도 너무 시어머니를 나쁘게 대하지 말아라.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복잡한지 알아? 그리고 남편도 시어머니를 이해해주고 그녀의 손을 잡아줘. 우울증은 별거 아닌 일이 아니니 열심히 상담받고 치료받자고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결국 나는 사과도 못 받고 우울증에 걸린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해 나쁜 며느리가 되었다. 시아버지와 남편의 눈빛이 얼마나 가쿠었는지. 결국 나는 고개를 숙이고 시어머니께 사과했다. 어머님, 미안합니다. 그런 심정도 알아주지 못해 미안해요. 우울증은 금세 지나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우울증은 금방 지나갈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기만 하니까 손해가 크니까. 나는 나쁜 말을 해서 너한테 속이 세게 했지만 당분간 너희 집에 오지 않을 거야. 크게 울며 소리 지르는 것 같아. 나와 남편은 집으로 돌아가고 시어머니와의 일을 다시 꺼내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우울증을 앓고 있어 나에게 던진 말이니 앞으로 치료받고 나을 때 이런 일이 다시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도 일주일 동안 시어머니 얼굴을 보지 않고 지내서 살만했습니다. 시비 걸고 욕하는 사람이 없으니 마음 심란할 일이 없었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좀 나아지셨습니까? 저희 집에 미소 한가득 품고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네 덕분에 좋다. 심히 말하는 걸 녹음해서 식구들한테 틀려주니 속이 시원하디버. 어머님, 왜 그러세요? 그때 다 사과 드렸잖아요. 사과야, 이년아. 내가 너 때문에 정신병자 연기까지 하고 있는데 그걸로 성 2차겠냐? 그리고 난 우울증이 아니라 너 때문에 화병이 난 거야. 네가 하는 걸 보면 우라통이 터져서 참을 수가 없다고. 오랜만에 너희 집 왔더니 꼬라지가 말이 아니구나. 당장 청소부터 시작해. 이런 집구석에서 내 아들이 산다는 게 믿기지가 않을 정도라고. 그제야 시어머니가 우울증이라고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한 걸 알게 되었고 그동안 시댁 식구들 앞에서만 조신한 척 오고 안 척 행동을 하는 걸 알게 되었죠. 어머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온갖 욕설에 막말을 하시는 거예요? 완벽한 며느리는 아니지만 날은 노력하고 있다고요. 노려 어이가 없네? 나 때는 말이야. 시부모 모시고 살면서 하루 종일 손에 물 마를 시간이 없었어 너처럼 하고. 억지로 저를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이유로 조금 이해해줬지만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시댁 가족들 앞에서는 온순한 고양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러던 중 임신을 한 사실을 발표하면서 시어머니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임신을 축하받으며 시어머니가 점찍던 비난과 욕설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시어멜니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변해주었기 때문에 더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 후로 내 생각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오늘은 의사 선생님이 우리 손주 성별을 알려주셨어요. 나와 내 어머니는 오늘 초음파를 받으며 딸인지 아들인지 힌트를 주셨어요. 핑크색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돌아와서 말하기를 하니 어머니가 내 손주는 딸일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내 어머니는 항상 호랑이 태몽을 뜻한다며 아들을 원하셨는데 뜻밖에도 어디서든 힌트를 건네주시던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가 딸을 기대하지 않은 점에서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화가 나서 어머니에게 화를 냈어요. 하지만 다음 자식은 더 이상 예상치 않은 것이 없을 것이라며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는 마세요. 어떤 아이든 그저 건강한 아이를 낳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런데 내 시어머니는 딴쿠구니 같은 반응으로 내 발언에 대해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어쨌든 모든 것은 재밌는데요. 저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요란한 성격 때문에 외계인이나 저장지붕 감옥에 가도 비앙스 반케 아두르지 못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부인에게 기쁨을 선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남편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분간 친정에서 지낼게요. 여기서 시어머니에게 계속 욕을 들어먹고 지냈다. 간 내 딸이 태어나면 엄마보다 욕을 먼저 할 것 같아요. 엄마가 아직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아서 기뻐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 당신이 그렇게 나올 줄 알았기 때문에 어머님이 나한테 하는 말을 녹음해도 전보다 더 심해진다고 해서 들어보세요. 이윽고 핸드폰 안에 담긴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은 남편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야? 엄마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리고 아들, 딸을 구분하지 말고 하나만 잘 낳아 잘 키우라고 했어. 그런데 당신을 이렇게까지 괴롭히고 있다는 게 믿을 수가 없어. 지난번에 우울증 때문에 그랬다는 것도 거짓말인 것 같아. 맞아. 정신과 근처도 가본 적 없어. 어머님은 그냥 내 기록을 신이고 싶지만 나랑 둘이 있을 때는 지금 당신이 들은 목소리처럼 똑같이 대해. 이제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될 거야. 내 마음을 이해한다면 나를 친정으로 보내주어. 이런 시어머니랑 부딪히면서 지냈다간 내가 병들게 될 것 같아. 문제가 심각한데 당신은 지금 휴직 중이니까 이달 집에만 있으니까 처갓집에 가 있는 게 좋겠어요. 당신 뜻대로 해. 그리고 엄마 문제는 아버지랑 상의하세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보고 싶다. 그리고 미안해요. 정말로 미안해요. 그는 제 생각과 다르게 시어머니가 두 얼굴을 가진 사람임을 깨달았고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참치 후 녹음된 파일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전송하고 나중에 시아버지께 들려드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나는 이런 사태에서 남편의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하겠다고 전했고 마음속으로는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남편이 친정에 찾아와 시어머니를 진실한 정신과 의사에게 데려가 진료를 받게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가 녹음한 음성을 듣고 경계하는 시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시어머니에게 언성을 높여 태도가 이상하다며 치료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분노 조절 장애와 화병을 진단받고 약물을 복용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시어머니는 자신이 변화되었다고 하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알렸습니다. 그 정도가 되면 나는 무시할 수 없어서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오랜만에 마주한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사과하고 더 잡아먹고 괴롭히지 않을게 이해할 수 없다.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니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너에게 폭발해서 답답한 삶을 살아왔던 것 같아 앞으로는 너를 내 딸로 생각할게요. 생각하면서 태아 그러니 이 못난 CM을 용서해주세요. 어머님 정말 괜찮으신 거죠? 병원 다니시면서 치료하고 계신 거죠? 또 나중에 저랑 둘이 있을 때 막말 하시지 않을 거죠? 그럼 만약 내가 그런 짓을 또 하면 성에 칼 깼어. 진심이야. 시어머니는 연신 눈물을 퍼부으시며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고 진심 어린 사과를 10번 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다시 시어머니를 믿어보기로 했고 친정에서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왔어요.
매주 2번씩 시어머니가 들러주셨는데 정말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서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만삭이 될 때까지 아무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되었고 무사히 딸아이를 출산했어요. 그 순간은 모든 엄마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들었어요. 해일과 사랑이 얼마나 샘솟듯 언지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는 말을 실감했어요. 출산 후 산후조리하는 동안에도 시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만들어주시고 딸아이를 애지중지 돌봐주시며 많이 예뻐해 주시더라고요. 아들을 강요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리고 몇 달 뒤 몸을 풀고 일상으로 돌아온 저는 다시 회사에 복직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와 친정 엄마가 번갈아가며 딸이 돌봐줄 거라며 도와주셔서 큰 걱정 없이 회사로 복귀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딸이는 할머니들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건강하게 잘 자라났고 저 또한 일과 가정을 잘 챙기며 워킹맘으로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난 후 시어머니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심한 욕은 하지 않았지만 말투가 거칠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제가 밥상을 차리면 그냥 드시지 않고 꼭 뭐라고 해야 하고 수저를 드셨어요. 넌 결혼한 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찌개가 내가 맞추지 못한 맛이야 등 하찮은 말을 하셔서 제 아들이 매일 먹는다고 생각하니 분개내고 화가 났습니다. 제가 정리한 것도 그의 입맛에 맞춘 음식인데 그녀간이 너무 짠다고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점심 끝내고 집에 가야 돼 라는 발언은 조금 억울했어요. 이야기할 때 좀 조심해 주시고 항상 화를 내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그 말에 대답하자 시어머니는 분노를 토로했습니다. 인연이 찌금씨의 미를 또 가르치려 드는 게냐? 사람은 간이 된 음식을 먹어야 해. 넌 소금과 비디라는 말도 들어보지 못했구나. 소금이 사람에게 필요한 중요한 음식이라는 소리야. 애 엄마면 애 자식에게 존경심을 가지고 대해야 해. 나한테 저른 행세를 하려는 건 어디서 배웠니? 먹는 버릇이 안 좋아. 그 찰나의 엄마로서 어떻게 말하는지 생각해봐. 딸에 대한 교육을 막장으로 해서 시집 보내서 후회하는 것 정말 할망구야. 엄마야, 왜 그러세요? 몇 년 동안 잠자코 있었다가 또 그런 말을 하시는 건데 제가 잘못한 건 없는데 혼나면 이해할게요. 그런데 저희 엄마 욕하는 건 이해가 안 돼요. 아마도 엄마가 다시 정신과를 찾아가야 할 것 같아요. 뭐야, 이 여자야. 다시 정신병자 취급하는 게 아니라 너만 바라니까 그 사람만 도굴하지 하는 건가? 너야 정신 차게. 매일 화병 나서 그런 소리 할 거면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오면 될 것 같네. 게다가 둘째는 왜 안 가는 거야? 분명히 우리 집 안대가 끊기면 안 된다고 말했잖아. 회사 다니느라 바쁘다는 핑계는 그냥 회사를 그만둬. 내 아들이 돈을 벌어 충분히 생활할 텐데 막냉이가 파렴소설을 가져온 생각 그만해. 올해 안에 아들을 출산 못하면 참지 못해. 예전에 이미 단련을 받아서 시어머니의 말에 상처를 크게 받지 않았어요. 한 귓노 듣고 넘어갔죠. 다만 시어머니의 분노 조절 장애는 치료가 시급한 것 같아서 남편에게 말해야겠어요. 여보, 시어머니가 다시 시작됐어요. 제게 얼마나 욕을 하는지 정말 가관스러워요. 아들 타령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심해요. 전에는 아들을 낳으러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까지 했어요. 정말 미치겠어요. 시어머니와 거리를 둬야 할 것 같아요. 아끼는 것도 일단 중단해야 할지도 몰라요. 또 그러시면 당신을 보지 못하는 저의 얼굴이 없다고 미안해요. 아버지께 말씀해서 다시 치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고 배려심 넘치는데 왜 저에게만 그래요? 동네에서는 마음씨 좋은 사람으로 소문이 자자해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살다 보니 분노가 쌓여 오셨나 봐요. 당신이 대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제게 아이들을 낳아주신 줄 알았는데 또 그러실 건지 모르겠어요. 큰 결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고 살기로 결정한 것을 말해주고 싶어요. 이 말이 삼켰지만 남편과 어머님 간의 연결은 중요해요. 끝내라 라는 말은 차마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상황을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한편 제 딸 아린이는 5살이 되었는데 시어머니와 함께 어린이집을 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1년 더 둘러봐야 한다며 집에서 충분히 도와줄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즘은 3, 4살 어린이집이 필수적인데 우리 가족은 천천히 교육해도 괜찮다는 의견이 합쳐져서 그랬죠. 시어머니는 취업을 재개하면서 불만스런 표정으로 얌전해져야 했습니다. 가족으로서 잘 어우러지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우리 가족이 시댁에 놀러 갔을 때 시아버지와 남편이 먹거리를 벌이기 위해 나가곤 했는데 그 순간 시어머니는 내가 한 행동에 대해 강력한 말을 해서 우리 사이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당신은 어느 손으로 나를 끌어야 하는 거야? 아들조차 낳지 못했던 연희의 팔자가 더욱 두꺼워졌고 만기집년이라면 빠르게 움직여서 하루를 마치고 다음 기록으로 넘어가야 하는 게 아니냐? 더 빡빡하게 닦아라. 그리고 설거지는 내가 하도록 해라. 말을 끝내자 현관문이 열리며 시아버지와 남편이 들어왔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꺼졌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 잘 놀고 있던 달아린이가 소리를 높였어. 그리고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너도 제대로 해라 하려나. 나는 눈을 번쩍 떴다. 아린이를 쳐다봤어. 그러자 아린이는 배진모을마저 말했다. 엄마, 나도 할머니처럼 욕할 수 있어? 잘 들어봐야 해, 이년아. 계집년이 뭘 그렇게 많이 처먹어? 5살이면 장난감 그만 가지고 놀아야지. 할머니 아마도 할 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생긴 건 꼭 지랄대가리야. 지 애미 닮아치고 눈이 쭉 찢어지는 빠라 그렇게 생겨야 하지? 나중에 시집이라도 가봐야겠냐? 그리고 구구단을 몇 번 가르쳐야 왜 우는 거야? 돌대가리야? 그것도 다 지 애미를 톨빼니마. 안녕하 모양이니 딸년도 똑같지? 너 그렇게 말썽하고 말 안 들으면 다리 밑에 다 갖다 버려. 알아들었으면 지희 할머니 어가 좀 풀어줘. 제가 리니의 얼굴을 보고 도대체 무슨 말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잘못해서 화를 내기 시작했고 그 말이 계속되자 리니의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어머니를 멍청한 여자로 아빠를 쓸모없는 남자로 묘사했고 심지어는 제가 낳긴 했지만 가치 없는 아이로 태어난다고도 말했습니다. 그 순간 시댁 가족들은 얼음처럼 굳어져 버렸고 제 5살 딸은 욕설과 모욕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딸의 입에서 실컷 욕을 퍼붓고 저는 딸의 입을 막았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버지는 떨리는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주범인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야해지고 입술을 떤다렸습니다. 5살 손녀가 할머니를 따라 할 줄은 상상조차 못한 것인지 시어머니 역시 당황해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가 대화를 시작했고 우울증이라든지 무례한 손녀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에 시어머니는 손녀에게도 욕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어린 손자가 할 줄은 믿겠지 않아요. 시어머니도 놀랐거든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황을 회피하려고 했으나 상처를 받았어요. 남편도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며 지적하며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며 딸을 데리고 시부모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딸에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대해주었는지, 어떤 욕을 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라고 했어요. 그러자 딸이 시어머니에게 들었던 욕설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었는데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심했습니다. 우리는 경악하며 늦은 밤에 회의를 열었어요. 어머니가 정말 치료가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그저 당신을 싫어하셔서 그러시는 건가요? 나는 당신과 딸을 위해 미안해서 죽겠어요. 앞으로는 어떻게든 따를 테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해 주세요. 시어머니가 딸에게 한 일을 보고 들었으니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내일 바로 딸을 데리고 아동심리상담소로 가서 검사를 받고 치료를 시작해야 해요. 나중에 크면 할머니와의 관계가 힘들어질지도 모르겠어요. 딸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 아파요. 아빠와 함께 할머니랑 인연을 끊어야 할 것 같아요. 당신에게 하나뿐인 엄마지만 나는 이 같은 종류 혼자서 딸을 보호해야 해요.
아린에 대한 상처만 남기는 존재일 뿐이라 생각된다.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아린을 시어머니에게 맡겼다는 게 천추의 한이었다. 나는 당신이 정말 소중할 것이 없다고 느껴져서 당신이 얼마나 힘들고 가슴 아팠을지 상상이 가지 않았다. 5살이면 무엇도 모른다는 것은 거짓말이야. 나는 조금 주의를 표현했고 남편은 심각하게 고민하며 듣고 다시 물어보며 마음을 정한다고 보였다. 그래, 당신 말이 맞다. 엄마가 당신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기 싫었는데 손자마저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끔찍해. 당신 맞아. 우리 아린에게 트라우마가 생기면 큰일이야. 너가 계속 엄마를 보게 된다면 겪은 것을 잊을 수 없을 테니까 결국 우리는 시부모와의 연결을 끊기로 하고 우리 가족이 다른 장소로 이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이를 막으려고 시어머니를 고치겠다고 했다. 제발 우리 곁을 떠나지 마라. 가끔이라도 얼굴을 보고 사는 게 좋을 텐데 그러나 시어머니가 딸을 정신적으로 상처 주는 것을 견딜 수 없던 우리 부부는 결단력 있게 아버지의 말을 무시했고 며칠 뒤 아주 멀리 이사를 했다. 남편과 함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찾았어야 했고 시어머니와의 시간을 잊을 수 있었다. 아동심리센터를 매주 찾아다니며 어린이집에 들어가 친구들을 사귀게 한 후 어머니로부터 받은 사과 문자를 한 번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 딸아이의 시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흐려졌다는데 다행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치료를 받으며 평범한 아이로 변해간 딸아이에 대한 일화를 전했습니다. 남편은 나에게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고 있으며 분노 조절 장애와 우울증, 공황 장애를 겪으면서 정신과를 다니고 있다는 사연을 나열했습니다. 저는 이어야기를 마칠 때군요. 많이 스트레스 받는 분들은 제처럼 정신과에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을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